오늘은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오늘 제목도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 말년에 결국 포텐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자, 여러분.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인생 말년하면은 솔직히 우리 가까운 사이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인생 말년하면은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죠? 뭔가 끝나가는 느낌. 뭔가 좀 힘이 딸리는 느낌. 그렇죠? 뭔가 아쉬움. 이런 게 직관적으로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인생 말년하면은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정점이다. 포텐이 터져서 정점이어야 돼요. 왜? 인생 말년까지 내가 누적한 게 폭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폭발이 되고 포텐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진짜예요. 뭔가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인생 말년에 실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현이죠, 실현.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 특징을 그냥 원탑으로 꼽고 싶어요. 뭐다? 리더십이에요. 진짜 리더십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얘기도 했죠?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가뭄이라서 이렇게 리더십 좀 내려주십시오. 리더십 기우제 지내야 된다. 비나이다. 리더십 좀 제발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 정도다 대한민국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관련해서 영상도 정말 많이 찍었는데 오늘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깊게 공부하니까 오늘 겸손의 힘 8번째 특강이잖아요. 리더십이 왜 없냐?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냐? 가짜 겸손이 판쳐서 그래요. 리더십의 뿌리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오늘 그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 겸손 위에 이제 겸손을 뿌리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자라는 거예요. 리더십 하면 여러분 뭔가 교과서적이고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여러분 많이 벌고 싶은 분들 많죠. 많단 말이에요. 돈은 뭐 많아서 나쁠 게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선택의 폭이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돈을 쓰면은. 돈은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럼 돈 많이 벌고 싶어. 가장 이 내가 노력 대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 고려 안 하니까 자꾸 뭔가 확률에 기대게 돼요. 하이 리스크에. 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회사, 그냥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 중소기업은 조금 큰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중소기업인데 한 매출이 한 8, 900억 될 거예요. 거기 제가 전무님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71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2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52살이신데 그분 연봉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뭐 법인카드도 쓰고 하시니까 혜택이 있잖아요. 차도 나오고 하니까 혜택 다 합치면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저랑 이제 좀 격이 없으셔갖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가끔 만나면 막 밥도 먹고 그런 사이인데 그 다음에 그분 말고 또 이제 어떤 기업의 상무님을 알아요. 그분은 한 55살 되셨을까? 그분도 제가 연봉을 여쭤보니까 한 2억 6천 되더라고요. 여기도 중소기업이에요. 여기도. 그냥 진짜 좋은 중소기업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여러분 뭐가 좋냐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나쁜 것도 많겠지만 좋은 점도 있거든요. 사장이 다 보여요. 대기업은 진짜 의사결정권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걸 다 못 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의 장점은 사장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찐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장이면은 그 리더십 있는 사람을 더 잘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 있으면은 진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어. 와, 근데 3억이면은 진짜 대단하신 게 삼성에서 임원 안 된 이제 수석이면은 PS 다 받아도 3억이 안 될 거예요. 2억이 안 될 거예요. 2억이 비슷한 나이가 되시려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뭐 PS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0%잖아요. 그러면 뭐 수석이면 1억 겨우 넘을 거예요. 뭐 수당 받고 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은 여러분 지금 극단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는 중소기업 전무님 어떤 다른 중소기업의 상무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뭐가 있다?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리더십 남 얘기잖아요. 우리 조별 과제 잔혹사 뭐예요? 자, 조장하실 분 하면 다 이래.
그냥 가짜 겸손이 그냥 맨날 패러디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딱 맞네 오늘.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권의 책은 대국민 필독 세트다.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진짜 리더의 뭐가 되죠? 양대 축이 될 수 있어요. 축. 이 두 개의 축이 리더의 가장 큰 축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축도 솔직히 필요하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리더에게 뭐가 필요하냐? 저는 겸손과 강인함이라고 하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겸손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강인함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 두 권은 여러분 꼭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제가 장담할 테니까 이 두 개의 책은 꼭 같이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했잖아요. 요 그림을. 겸손이란 뭐다? 겸손이 왜 어렵냐? 우리나라에서 겸손하면 그냥 나대지 않는 거, 조용히 있는 거, 깝치지 않는 거, 입 닥치고 있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의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비하에 가깝다. 왜냐면 겸손이라는 거는 과시와 비하의 밸런싱인데 이거는 여러분 저 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고 대표님부터 칭찬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고 대표님이 이 판권을 피겠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건져도 게임 끝난 것 같거든요. 이 겸손의 힘은요. 왜냐면은 제가 겸손 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을 뭐 근처도 못 찾아봤어요. 솔직히. 뭐 인문학적 얘기 막 좀 그냥 좋은 얘기들 해주시는데 이렇게 뭔가 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겸손의 기하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하와 가시의 밸런싱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그래프는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좋고 우리나라는 요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리더면 딱 여기 있어야 되고 심지어 리더는 약간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낫냐 여기 있는 게 낫냐 그럼 저는 그래도 리더는 여기 있어야 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왜? 너무 정서적으로 자기 비하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리더는 여기에 조금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나마 왜냐면 여기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고 저는 하나하나 읽어볼 텐데 좋은 데이터가 너무 많고 좋은 가이드가 너무 많은 오늘 진짜 그런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경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지도자는 섬김, 물러날 줄 아는 능력이래요. 이것도 디파인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주셨네. 섬김이 그냥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물러날 줄 아는 능력. 섬김과 실행,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책임 부여하기, 자원 할당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다. 밸런싱. 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더 하면 무슨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 무대뽀인 사람, 총대 매는 사람. 그냥 이런 느낌만 있어요. 리더가 뭐예요? 하면은 리더는 이 섬김과 실행에서 이 밸런스를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는 형태와 무척 유사하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리더에게 아주 큰 권력이 있을 때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대한민국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 있고 장유유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나이가 많은 리더는 그냥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리더에게 아주 큰 권력이 있을 때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겸손한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열이 뚜렷한 직장일수록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런 나라 훨씬 많겠죠. 우리 이런 나라래. 이런 회사 훨씬 많겠죠. 서열이 뚜렷한 직장일수록 겸손이 직원의 에너지와 헌신, 참여도에 미칠 영향이 커진다. 달리 말하자면 상당한 권력을 진 상황에서 겸손한 리더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직장에 다니시면 상사분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이거 읽고 어느 순간부터 겸손이 뭔지 안 다음에 내가 나서야 될 땐 나서고 물러날 땐 물러서 그러면서 겸손해. 그럼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2배, 3배 좋아질 거예요. 2배, 3배 좋아질 거예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진짜 미친 중소기업 얘기도 해드릴게요.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욱더 뛰어난 리더가 된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리더가 겸손했다면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친 회식이 있을까? 여러분 회식은 필요해요. 회식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건 생각보다 필요해요. 근데 막 거기다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억지로 순을 거나 그래서 없어진 것도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식은 언제 하면 최고다? 점심시간에 하면 최고예요. 금요일날 같이 조금 여유 있을 때 앞뒤 1시간씩 붙여갖고 아니면은 점심시간 30분 늘려서 업무를 회식으로 넣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게. 맥주도 낮에 때릴 수 있는 거죠. 한 잔 정도 시원하게. 그쵸? 생각만 해도 그냥 최고의 회식이죠. 그쵸?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얘기도 좀 허물 없이 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은 저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있을 때 제가 이거 회식 이런 거 조율 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GWP 같은 거 할 때 이거 제가 삼성의 기록적인 거 하나 갖고 있죠. GWP 하면은 그 반나절을 빼줘요. 4시간을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 활동에 시간을 쳐줘요. 삼성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탕정에 천안에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늦게까지 하는 걸 다 너무 싫어해서 제가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 보니까 다 일찍 가고 싶어 한다. 몇몇 수석, 몇몇 부장님 빼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스크린을 치도 알아서 하셔라. 우리는 빨리 끝내겠다. 그래서 동탄에서 제가 케이크 만들기를 예약을 해서 이 케이크 만들기를 으쌰라 으쌰해서 다 갖고 가면 좋잖아요, 집에. 그래서 4시 반인가 끝내갖고 갈비집을 예약을 해서 5시 반에 회식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때 상무님도 오시고 수석분들도 오셨는데 자 이제 뭐 하나 신책임 그런데 집에 가시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끝난 거야? 뭐 스크린을 치시든 한 잔 더 하시든 수석님끼리 알아서 하시면 되십니다. 나머진 다 가세요. 빨리 가세요. 내가 강제 해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 퇴근을 5시 반에 했어요. 우리 다 이 그룹 활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좀 좋아해 주셨어요. 그 동료가 뽑은 좋은 동료 이런 거 상도 받아봤어요. 상도. 익명으로 이렇게 투표했을 때. 그런 거 해서 그래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대응하며 그들의 대응 방식을 조정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책임을 감수하는 것과 칭찬을 나누는 것, 잘하고 있는 점과 변화가 필요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의 중요성도 알고 있다. 그것도 생각나네요. 삼성 다닐 때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팀으로 일하는 선임분들이랑 저는 이제 책임이니까 이제 사원분들을 굉장히 예뻐하고 아끼고 내 동생, 내 진짜 자식처럼 챙겼거든요. 고가가 부족하면은 이악 물고 고가도 어떻게든 이거는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게 해서 B를 받게 해주고 그랬었어요. 제 것도 조금 헌신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가 평가를 2번 해서 한 번은 C를 받고 한 번 A를 받아서 제가 B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되게 높은 거거든요. B가 이게 몇 프로 안 줄 거예요. 20% 안 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 파트장님이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다음에 일도 많이 시켰고 잘 챙겨준다는 게 예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많이 시켜서 그럴 때가 너무 짜증나. 금요일날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차도 막히거든요. 금요일은. 그때 일을 줘. 나 너무 이제 버스 5시 반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러면 가끔 우리 선임 친구들이 저는 항상 일찍 보내주거든요.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막 4시 반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신책임님 왜 안 가세요? 같이 노가리 까면서 버스 타러 가거든요. 우리 뭐뭐뭐 수석님께서 이걸 시키셔서 이거 하고 가야 돼 하면서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어. 얘네들이 나를 막 알아서 도와줘요.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사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서 자주 만나고 또 보고 싶네.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우리는 갈등이 심하거나 권력 차이가 클 때 어떤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자아를 지키려 한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공로를 인정받기 바라며 동료를 잃더라도 나의 의견을 인정받길 원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갈등이 심하거나 권력 차이가 클 때 어떤 대가를 감수하라도 자아를 지키려고 한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공로를 인정받길 바라며 난 이게 너무 슬퍼서 다시 읽어드렸어요. 동료를 잃더라도 나의 의견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렇죠? 물론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공과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아가 받는 위협은 커진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겸손한 입장을 취하면 지나친 야심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다. 야심과 겸손은 아주 잘 맞는 한 쌍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심이 있는데 야심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막 상대방을 죽이고
내 것만 막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쪼개지고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제해서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겸손히 거기다가 딱 쌍을, 왜 야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나아가는 원동력이 야심이에요, 사실. 근데 대한민국은 야심은 인정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너는 나대면 안 되고 비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심과 겸손 아주 잘 맞는 한 쌍이다가 뭐예요? 이 그림인 거예요. 과시와 비하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이 있으면 여러분 퍼포먼스가 더 나온다니까요. 이제 뒤에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이처럼 리더가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팀 전체가 진취적으로 바뀐다. 근데 내가 상무고 전무고 팀장이야. 그러면 이 팀이 잘 되면 뭐 해당 뭐 어떤 뭐 베네핏 같은 거는 고가 같은 거 내가 갖고 가는 거 아닌가요? 50명 이상의 리더와 300명의 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성원들이 리더를 겸손하다고 평가할 때 심리적으로 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줬어. 이게 아니라 그냥 리더가 겸손해, 사람이. 그러니까 딱 평소 행동이 나설 때는 나서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 이 밸런싱이 너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우리 팀장님 믿고 우리 상무님 믿고 좀 도전해봐야겠는데, 한번 여기 배팅 한번 해봐야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면 우리 상무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에 따라 직원들이 더 진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겸손한 리더는 권력을 공유하며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게 더 강한 팀을 만든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리더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뭐 리더 뭐 단어도 뭐 신경도 안 쓰죠. 나만 아니면 돼. 날 바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죠? 겸손은 혁신과 창의성을 낳는다. 겸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라 막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겸손은 왜 해야 됩니까? 구름이 뭐 이렇게 흐르듯,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150명이 참여한 연구에서 한 리더는 직원에게 더 많은 혁신이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연구에서는 겸손한 리더가 직원들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창의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연결. 제가 이거는 끝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이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색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팀에서 더 많이 의견이 나오면서 서로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며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폭이 넓어진다. 겸손은 편견 없는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이끌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 이끌어 팀에서 다양한 사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결국에는 엄청난 창발이 있으려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어떤 사람들의 유기적 연결이 일어나야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더 많이 돼. 왜냐하면 사람 노드 숫자는 정해졌어. 오늘 좀 전문적이죠? 사람 머리 숫자는 정해졌어. 그럼 사람 노드를 못 늘려, 그렇죠? 노드를 못 늘리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노드는 정해졌어. 노드라는 건 결국에는 그 개라는 건 네트워크는 이 연결 정도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리더가 만약에 뭐 이렇게 신뢰도가 없으면은, 그다음에 그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사람들이 대화 나눠봤자 지우개를 좀 몇 개 지워볼까요? 오히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뒤로 사람들이 대화 나눠봤자 그냥 뭐 여기 지우개가 안 되지? 이거 다 버그네 또. 속상해. 사람들이 대화 나눠봤자 요 정도밖에 안 나눠요. 근데 사람이 이제 리더가 겸손해. 그럼 이 사람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거에 막 주저함이 없어.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더 촘촘해지겠죠. 이런 네트워크가 됐을 때 복잡하잖아요. 복잡도가 올라가면은 창발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직원들이 막 얘기해, 독려한다고 직원이 얘기를 많이 할까요? 평소에 리더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겸손한 모습을. 또 다른 연구 결과 읽어볼까요? 이거 진짜 지워진다. 됐다, 지워졌다. 또 다른 연구 결과 읽어볼까요?
이 모든 장점은 직장에서 더욱 뛰어난 성과로 연결된다. 22,000명 이상 참여와 많이도 참여했네요. 그렇죠? 77가지 연구를 분석해 겸손이라는 성격 특성과 업무 성과 연관성을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겸손은 비생산적인 업무 행태를 줄이고 조직에 기여하는 시민의식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뭔가 식상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겠는데 여러분 제가 고 대표님이랑 기업을 운영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직업 윤리 의식이 결국에는 다 돈이에요. 이게 있어야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여러분 조직이 망가지는 게 골마 터져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터졌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되돌리려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 직업윤리의식이 높은 회사임을 할수록 미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겸손은 겸손의 긍정적 효과는 성격과 지능, 심지어 성실성보다 강력하다. 대박이잖아요. 이거 메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상관관계를 내본 거야. 직원들 IQ, 직원들 성격, 그다음에 성실성, 이런 거 따져봤는데 어떤 조직이 제일 성공했냐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조직이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냐니까 황당하게 겸손한 조직, 겸손 항목이 높은 조직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겸손에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팀으로 되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겸손한 리더십은 구성원이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며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직원이 실수한 뒤 질책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리더가 개방적인 태도로 앞장서며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돈을 벌려면 뭐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훌륭한 리더는 뭐가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어때요? 이렇게 퍼포먼스가 확 늘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년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 수명을 이제 80살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82살 79살 이러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 나이 70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70살까지 아주 쌩쌩하게 일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20살 30대부터 일한다고 칠게요. 그럼 50, 70 이렇게 하면 딱 50이 정 가운데고 이제 50이 꺾였잖아요. 군대에서 상병 꺾이듯이 꺾인 나이면 요때부터 이제 뭔가 리더십이 확실히 많이 발현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리더십은 여러분 30대 때부터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씩 누적이 돼 50대 때부터 이제 그게 꽃을 피우는 거지. 50대 때 준비해서 내가 리더십을 준비한다? 안 생겨요. 쉽지 않아요. 50대 때 이거 모르는 분들은 이제 부지런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리더십을 적용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또 좀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짬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한 리더가 되면은 50대부터는 사람들이 찾는 리더가 돼요. 근데 50대인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 가서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왜 그럴까요?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심지어 팔로우십도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거네. 비하가 팔로우십으로 넣으면 되고 과시를 리더십으로 내면 이게 공존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심지어 여러분 그거예요. 그 상무 전무분들도 사장님들도 팔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직원한테 위임을 했으면은 그 직원이 가자는 대로 쫓아갈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위임한 순간부터는 그 친구들을 팔로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용 좋죠, 여러분? 너무 좋은데? 여러분 겸손의 힘은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찍었는데 진짜 초강력 추천이에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다 읽어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 강인함의 힘과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 강력하게 추천하는 필독 세트입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18강까지는 찍어야 되더라고요. 18강 못해도 어마어마하게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도 그럴 거예요. 그 얘기 누가 몰라. 웃긴 게 뭐냐면은 모르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왜 리더십이 왜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 출산율 낮은 거 리더십이랑 상관관계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아무튼 이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을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수행의 책이다. 그러면서 자기 점검을 하면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